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당좌 자산. 기타 당좌 자산. 지금까지 봤던 거 말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채권 이런 거 말고 또 잡다하게 좀 더 있어요. 유동자산 안에. 그래서 기타 유동자산들 그것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어요.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건데 원래 고유한 영업활동, 원래 고유한 상품 판매 활동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돈 못 받은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취득원가 80만 원이 업무용 토지를 100만 원에 외상 처분했다. 응? 취득원가 80만 원이야. 그럼 토지가 80만 원짜리인데 응? 현금은 얼마 들었어? 외상이면 받을 돈이 100만 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거니까 미수금이고 20만 원인 그건 뭐예요? 이익이 생긴 거지? 그럼 토지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미수금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긴 거고 토지는 80만 원인데 8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생긴 거죠. 응? 그 다음에 80만 원짜리 장부가의 기회장치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은 50만 원 생기겠죠? 여기 현금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돈은 못 받은 건데 5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긴 거고 기계장치는 얼마짜리가 빠진 거야? 80만 원 빠졌으니까 30만 원이 뭐예요? 이거는 손해를 본 거지? 손실. 손실을 이익여금 감소시키니까 이익여금의 반대쪽. 차변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이걸 돈으로 받았으면 현금인데 어음으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았는데 이게 원래 고유한 영업활동에서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을 어음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구에서 하면 가구를 판 게 아니라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이거는 미수금인데 미수금은 받을 어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직접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직접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미수금 50만 원, 기계장치 8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뭐냐면 계약금으로 미리 준 거야. 계약금으로 미리 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좋은 기계가 있는데 되게 싸게 나와. 근데 이제 총액은 이 기계를 받을 때라면 미리 가서 우리가 10% 먼저 계약금 줄게. 그러고 줬다가 나중에 90% 더 주고 받아오면 요게 선급금이에요. 계약금으로 미리 준 거. 그래서 자산 구입 시점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버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50만 원의 상품을 주문을 했는데 계약금은 10만 원 먼저 준 거예요. 그럼 당좌수표로 발행했어. 그럼 당좌예금이 줄겠죠? 10만 원. 당좌예금 10만 원 줄고 여기서 상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계약금만 준 거니까 이때 뭐다? 선급금. 돈만 미리 준 거다. 그래서 선급금 10만 원, 당좌예금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짜리 상품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40만 원을 줬어. 그럼 상품이 50만 원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어. 외상 매입금이 40만 원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10만 원은 뭐예요? 우리가 요 선급금 줬던 거, 요거 안 준 거니까 그게 상품으로 들어왔으니까 선급금 10만 원 없애고 상품 50만 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선급금 10만 원, 외상 매입금 40만 원 해서.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뭐냐면 돈은 나갔는데 금년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다음 기회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요거로 선급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보험료가 24만 원을 금년 11월 1일자로 계약하고 24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계금 24만 원 돈 나갈 때 보험료 24만 원 이렇게 기록한 거야. 돈 줬으니까. 근데 이 보험의 혜택은 X1년 12월 말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X2년 10월 31일까지 내년에 10개월분 혜택을 보죠. 근데 이걸 다 금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사실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월 말에 요게 24만 원 줬는데 그게 10개월치잖아요. 12달치죠. 12달치인데 그중에 금년은 2달밖에 없단 말이야. 11월, 12월. 나머지, 그러니까 24만 원이 1년치인데, 24만 원 1년치인데, 이게 11월 1일부터 다음에 10월 31일까지면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달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10달은 내년에 혜택을 보는 거래요. 그럼 여기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2월 말 기준으로는 내년에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년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는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뭘로 기록해야 맞겠어요? 자산으로 남겨놔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비용으로 24만 원 넣어놨던 것 중에 20만 원의 보험료는 성급 비용이라고 미리 준 비용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성급 비용은 성격이 뭐겠어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미리 돈만 준 거고 내년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자산으로 기억해야 된다. 성급 비용 이게 기말의 수정분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11월 1일 날 24만 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 중에 20만 원은 내년치니까 금년 비용에서 빼고 성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야.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단기 비용 4만 원. 그러면 얼마만 단기 비용이야? 두 달치 4만 원만 단기 비용이고 요거는 성급 비용 20만 원. 내년치니까 우리가 이 보험 혜택을 볼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뭐다? 자산이다. 자산. 이건 자산이다. 유동자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4만 원 중에 단기부는 4만 원, 성급 비용은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도에는 성급 비용, 이거 혜택을 내년도에 내년에 가면 요 성급 비용에 있던 20만 원의 혜택을 내년에 볼 테니까 내년도 보험료로 내년도 비용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내년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미리 줬는데 혜택을 내년에 보는 거는 자산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성급 비용이라고 한다. 성급 비용은 비용이다, 자산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요 분계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간 거야. 내년으로 넘어간 거다. 그 다음에 미수수익 있어. 미수수익은 뭐냐면 우리가 월세를 줬어. 월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줬어. 근데 연말이 됐어요. 그럼 돈은 못 받았지만 사실은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내 돈 내놔, 내 돈! 내가 권리가 있는 거니까 뭐를 해놔야 돼? 자산으로 생각을 해야지.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응?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미수수익이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래서 미수수익만큼은 수익을 기록해주고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을 증가시켜줘야 돼.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차기에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다. 자, 같이 한번 예제 가지고 보시면 2000년 2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종료상사에 되었다. 이자율은 연 10%, 이자는 9월 30일에 수령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0월 1일 날 200만 원을 대여해 줬어.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10월 1일부터 10월 11월, 12월, 금년에는 12월 3, 세 달 이제 빌려준 거고 나머지 9달을 내년에 이제 더 빌려준 뒤에 내년 9월 30일에 이자를 받겠죠. 그럼 여기 3달 동안에는 기간은 경과했는데 아직 이자는 안 받았지만 우리가 3달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요 해의 수익으로 기록해주고 기말 시점에 자산으로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200만 원의 10% 그거에 20만 원이고 3달 치면 5만 원이죠. 그걸 자산으로 기록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빌려줄 때 200만 원 대여금, 그다음에 현금. 근데 이거는 언제 갚기로 돼 있냐면 X2년 9월 30일에 갚기로 돼 있죠. 그러면 X1년 10월 말에 지금 빌려줬고 X4년에 참 상환하기로 한 거죠. X4년. 그러면 이건 장기 대여금이죠. 장기 대여금이고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한 거야. 이자만. 그럼 만약에 내년에 상환하기로 했다. 그럼 이건 단기 대여금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X4년에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자 받을 때 분계, 기말 시점에 분계할 건 뭐냐면 여기 10월 1일부터 3달치 이자를 수익으로 기록해주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데 수익 중에 돈은 못 받았지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뭐예요? 수익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미수수익. 5만 원만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고 수익이 5만 원 생겨줘야지. 5만 원은 뭐예요? 200만 원이 1년치인데 10%니까 1년 이자가 20만 원이죠. 그 중에 3개월을 금년에 경과했으니까 5만 원만큼은 금년도 수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금년도 수익에 해당되는 건 돈은 못 받았지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거. 이건 미수수익이라고 한다.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9월 30일, 내년 9월 30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9월 30일에는 현금이 얼마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요 20만 원의 이자를 다 받겠죠, 현금이. 이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내년도치는 3달치, 9개월치죠, 9개월치. 내년도치 이자 수익은 15만 원이고 우리가 앞에 미수 수익으로 자산으로 남았던 5만 원을 돈으로 9월 30일에 받아낸 거니까 요 5만 원은 미수 수익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20만 원 현금이 증가하고 미수 수익 5만 원 부분 돈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가 금년치 수익이니까 나머지만 금년치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미수 수익 어떻게 분괴되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단기 대여금. 이름에서 아시겠죠? 이거 뭐예요? 돈 빌려준 건데 1년 이내에 받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임직원 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하면 임직원 대여금 이렇게 하고, 관계회사 단기 대여금은 회사 관련된 관계회사에 빌려주면 관계회사 단기 대여금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분계를 같이 한번 보면은 6개월 기간으로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다. 그러면은 현금 나가고 단기 대여금이 생기는 거죠. 6개월 기간이니까. 이게 만약에 1년 넘어가면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기 3년 이자율 10% 조건으로 3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대여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대였으면 당좌여금에서 줄겠죠? 300만 원이. 근데 만기 3년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장기 대여금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납세금. 선납세금 뭐냐면 세금 미리 내는 거야. 이름에서 아시겠죠? 현금 미리 내는 거. 세금 미리 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법인세 같은 게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긴 하는데 중간 예납이라 해서 중간에 미리 내는 거. 그걸 선납세금이라고 그래. 중간에 미리 내는 거.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자 소득 10만 원에 법인세 원천 징수 만 원을 차감한 9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 보통예금 같은 거 받을 때도 원천 징수에서 일부 떼가잖아요, 세금을. 요것도 선납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은 실제로 얼마 들어와? 9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이자 수익은 10만 원이고 만 원만큼은 미리 세금 낸 거니까 선납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9만 원으로 왔고 이자 수익은 10만 원, 미리 낸 만 원, 세금에 원천 징수한 거는 선납세금 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세금 미리 낸 거니까 세금 납부할 상황이 됐을 때 덜 내도 되는 거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예납으로 중간에 10만 원을 납부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미리 낸 세금 10만 원이 있고 보통예금 10만 원 줄겠죠. 그리고 나서 법인세 비용으로 30만 원이 기록이 됐으면 법인세는 다음 연도에 되잖아요. 그럼 법인세 비용이 30만 원 있는 건데 법인세 비용이 이 중에 미리 낸 게 얼마 있어요? 11만 원은 이미 미리 내놨으니까 미지급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얼마? 19만 원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30만 원인데 우리가 미리 낸 게 11만 원 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19만 원만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부채가 되면 돼요. 유동부채. 그러면 선납세금은 뭐야? 나중에 납부할 거를 미리 낸 거라 요것만큼은 납부할 거에서 뺄 수 있으니까 얘는 자산이 되는 거지. 이 두 개는 자산이다. 선납세금은 자산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지급금 뭐냐면 돈은 나갔는데 아직 어느 계정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두는 거야. 이걸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넣을 때는 나타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냐? 어디 출장 가겠다. 근데 돈을 미리 좀 줘야 돼. 그럼 100만 원 미리 줘놓고 야, 네가 다 쓰고 나서 그 내역 갖고 오면 그때 정리해서 정산해 줄게. 그러면은 구체적인 100만 원의 계정 내용은 다 쓰고 난 뒤에 날 수 있죠. 요게 가지급금이야. 아직 쓰기 전 상태. 그래서 기말의 내역을 확정해서 적정한 계정으로 넣어야 되고 중요한 건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영업부 갑사원은 출장 가기 위해서 여비 2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돈은 나갔는데 아직 어디다 썼는지 모르죠. 그럼 요게 가지급금 상태야. 요건 가지급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사원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여비를 정산한 결과 5만 원을 반환했어. 그럼 나머지 출장비가 여비교통비가 15만 원 있고 5만 원은 현금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가지급금에서 20만 원 사라지고 가지급금 사라지고 5만 원 현금, 나머지가
출장 관련된 여비교통비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지금은 내역이 확정되고 나면 정리해서 없어져서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면 안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그 다음에 또 현금과부적이 있습니다. 현금과부적은 뭐냐면 실제 이게 이제 매일 이제 현금, 요즘엔 이제 기업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지만 현금이 이제 출납 현금 들고 있는 게 있다. 응? 그러면 이제 그 현금통에 있는 돈하고 계정상의 잔액이 다를 때 그때 조금 넣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걸 기록을 들였다거나 뭐 이런 상황. 그때 사용하는 게 현금과부적이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장부상 현금 잔액이 30만 원인데 실제는 25만 원이다. 그럼 우선 실제 현금을 맞춰놔야 되니까 5만 원 모자라잖아. 그럼 그걸 현금과부적에 기록하는 거야. 그럼 현금을 얼마 줄여야 돼? 장부상에 있는 거 5만 원 줄이고 현금과부적, 부족한 거지.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서 과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는 5만 원이 부족한 상태야. 실제 현금 25만 원이니까 장부를 실제로 맞추려면 5만 원 줄이고 현금과부적 5만 원. 5만 원이 내역을 모르겠다. 현금이 없다. 그 다음에 실제 부족액 중 4만 원은 출장비로 지급했던 것이다. 그 기록이 누락되었다. 현금 과부족 5만 원 중에 4만 원은 뭐다? 출장, 여비교통비다. 그러면 됐고. 그럼 얼마 남아요? 1만 원 남죠? 근데 1만 원은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1만 원은 돈은 사라졌는데 잘 모르겠다. 실제는 그런 게 있지는 않아야 되지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일부 작은 금액들은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잡손실. 그래서 여기 1만 원입니다. 1만 원, 잡손실 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과부족. 그래서 기말 시점에는 현금 과부족은 잔액으로 남으면 돼 안 돼?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뭐 설명 알 수 없는 금액이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기말까지 확인 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손실, 잡손실. 돈이 남으면 잡이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모르겠다. 누가 놓고 갔나 보다. 몸 잡이익이다. 잡스러운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타의 유동자산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유동자산의 계정명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회계 처리들 이거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